지금 5개나 되나요? 어, 제가 원장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뭐 강의라기보다는 설명회 형식이기 때문에 어, 수업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 일단 오늘은 지난달에도 저희가 같은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지난달에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강사들이 좀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할게요. 우선 허훈 선생님이 영한 통역하고 이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김태훈 선생님이 한영 통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김경민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2차에서 영한 한영 묶어서 조금 팁을 드리고 양실의 선생님이 라이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Q&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맡아서 설명드릴 분야는 영한 통역이에요. 아무래도 영한은 대개 우리가 통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잘 하셨던 분들이 통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되게 되는 게 리스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리스닝은 큰 차이들이 그렇게 사실은 안 나요. 디테일을 얼마나 더 정확히 잘 듣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듣기는 어느 정도 다 되시는 분들이고 그거를 모국어인 한국어로 말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드러지기가 뭐 두각을 나타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영한 통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영이 그 합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영한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한 통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와 외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1차 시험이 한국 외대는 있고 2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역을 그 한국 외대는 2차 시험이 되겠고 2대는 그냥 통역이 전체 시험의 100%를 차지하는 시험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1차 시험이 있고 없고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시험으로 한번 영어 실력을 걸러내죠. 그러다 보니까 2차의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는 누가 뽑히더라도 영어 실력은 다 검증이 된 애들이다라는 일단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수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느슨하게 채점을 하기도 해요. 일일이 꼼꼼하게 통역 내용을 하나하나 듣고 다 꼼꼼히 하나하나 채점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느낌을 가지고 채점을 해요.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애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얘가 통역사로서 얼마나 자질이 있나 약간 통역을 듣고 느낌으로 채점을 한다라고 보면 이대는 1차 시험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통역으로만 학생들을 뽑아야 되니까 더 철저하게 채점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를 녹음을 하고 그거를 다시 듣고 채점을 또다시 하기도 하고 꼼꼼하게 채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통역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겠고요. 통역 형식은 외대는 한영 통역, 영한 통역 하나씩 그렇게 통역을 보게 되겠고 분량은 뭐 그 한 10문단 정도 10문장 정도 될래나 10문장에서 11문장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한 1분 정도 분량의 통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분량을 영한 한영 통역을 보고 그 다음에 한국 외대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긴 분량을 읽어주고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의 통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의 핵심을 질문으로 던지게 되겠고 그거를 답하는 게 이대의 통역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대는 네 가지를 보는 거죠. 짧은 한영 통역, 영한 통역을 보고 또 긴 영한 한영 이렇게 가지만 질문으로 세 개의 질문으로 답을 하는 좀 긴 문장을 듣고서 통역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시험을 통역 시험을 보고 그거를 녹음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철저하게 채점을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영한 통역이니까 영한 통역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은 리스닝이죠. 내가 듣고서 그걸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를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데 과연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부족하면 내용을 듣고서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그걸 듣고서 내가 지금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내가 어휘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뇌 처리 속도예요. 왜 우리가 사춘기 이전에 영어를 배운 사람과 이후에 배운 사람의 차이를 구분할 때 언어학자들은
습득과 학습으로 구분을 해요. 영어로 들으면 그걸 자체로 언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국어로 머릿속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처리 속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통역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면 듣고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서 통역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듣고 통역을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그건 없어요. 어휘력도 부족하면 어휘력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고 처리 속도가 늦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용을 다양한 내용들을 듣고 그거를 빠르게 머릿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쉽게 잘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발음이 약간 나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고요. intonation이죠. 억양에 따라서도 왜 강조할 부분을 정확하게 강조해주고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들의 내용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정 톤으로만 읽어주면 그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발음이나 억양 그리고 속도가 있겠죠. 발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건 아까 처리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너무 빨리 읽어주게 되면 그걸 빠르게 내가 한국어로 전환하는데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발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서 이것도 다양한 발음과 다양한 억양과 다양한 속도의 그런 텍스트들을 좀 들어보고 연습하실 필요는 있어요. 배경 지식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영어 공부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신문은 쭉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듣는 연습들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적인 거 막 숫자나 고유명사 이런 거를 막 신경 쓰면서 그거를 잡으면은 왠지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신경 쓰다가 전체 내용의 핵심 부분들을 빠뜨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고요. 내용을 들을 때는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야 돼요. 디테일적인 것들은 빼먹어도 되지만 핵심을 빼먹는 순간 특히 2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겠죠. 핵심 포인트들 디테일을 물어보지 않아요. 방금 저기서 숫자가 뭐 몇 명이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핵심 이슈들을 질문으로 포인트를 찝어서 질문으로 물어보니까 디테일은 빼먹더라도 항상 들을 때 핵심을 콕콕 찝어서 요약하는 연습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학교에서도 이제 순차 통역을 할 때도 그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막 노테이킹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핵심 포인트들을 놓쳐서 통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항상 말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를 그 노테이킹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만 몇 개 적고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력을 끄집어내서 통역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의 핵심 포인트들을 받아 적는 연습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들을 때부터 디테일은 좀 버리고 큰 그림을 그렇게 통역을 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2차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단과반이에요. 이게 이름이 2차 내비반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시점은 오지 않아요. 시험을 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언제든지 누가 나를 불러갖고 시키면 괜찮게 평타 이상 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이 연습을 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정원제예요. 그래서 12명, 딱 12명 해가지고 최소 한 번씩 발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영 통역 지금 한 번 하시면 그분에 대해서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하시면 또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문 설명하고 여러 가지 표현 제시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2시간이 진행이 돼요. 이 수업은 저하고 그 그룹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근데 단 스터디 파트너가 조금 많이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많이 긴장을 하고 들어오세요, 수업 때. 파트너하고 할 때 안 나오는 그 긴장감을 제가 만들어 드려요. 네. 그게 12명 딱 밀착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정도 긴장감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체감 난이도를 제가 조절해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그렇고요. 오늘은 통역 공부하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두 번째 통역의 원리라고 제가 해놨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입시 단계에서 하는 거는 굳이 통역의 종류를 구분하면 순차 통역이에요. 순차 통역은 연사가 한 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통역사가 그 영어로 말했으면 한국어로, 한국어로 말했으면 영어로 언어를 바꿔서 통역을 해주는 건데, 특기할 만한 건 입시 때 노트를 안 한다는 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노트테이킹하는 통역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노트테이킹하는 순차 통역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동시 통역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쇄예요. 다들 노트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닌 게, 자 보세요. 여기 인풋, 아웃풋 이렇게 나눴잖아요. 인풋은 듣기예요. 듣는 단계예요. 뭘 들어야 이제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들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출발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영한 통역이면 출발어가 영어죠. 도착어는 한국어가 돼요. 한영 통역이면 출발어가 한국어예요. 아무튼 영어든 한국어든 일단 지문을 들어요.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어 표현, 만약에 한영이면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처리할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되냐?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늘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그게 반드시 와야 돼요, 입시 전에.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적인 threshold가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threshold를 넘느냐 못 넘느냐예요. 그래서 노력의 방향과 노력의 정도가 맞아야만 이 threshold를 넘을 수 있는데, 저는 방향 설정까지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노력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 약간 그 정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노력의 양은 여러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맨날 망하는 거예요. 자, 듣기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들은 내용이 없으니까 기억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요. 망. 그다음에 정리하면서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듣긴 들었어요. 근데 날라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도 망. 그다음에 도착어 표현을 생각한다. 내용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침묵이잖아요. 몇 개 단어 던지다가 그것도 망이에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듣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아웃풋, 말하기. 들었으면 이제 내용을 기억을 했다가 이제 언어를 바꿔서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아까 기억을 했으니까 기억한 내용을 상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셀프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까지 어떻게 하냐? 근데 모니터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술 호응이 깨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선 기다 그랬다가 뒤에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니라 그랬다가 또 기다 그랬다가 막 내용이 막 들쑥날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모든 단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노트 테이킹을 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닌 게, 각각의 단계에서 노트 테이킹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추가가 돼요. 들으면서 노트를 어느 내용을 무엇을 언제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건지를 판단해서 적는 게 인풋 단계에 추가가 되고요. 말을 할 때는 노트를 보면서, 말을 하면서는 그 다음 노트를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노트 없이 하시는 순차 통역이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시게 되면 하게 될 통역 공부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노트를 하면서 하는 순차 통역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순차 통역이 안 되면 동시 통역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돈 내고 이 노력을 해서 대학원을 왜 갑니까? 그것도 통역과를 지원해서 왜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입시에서 끝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내가 통역이든 번역이든 실무자로 지내면서 내가 써먹게 될 미천을, 기초 체력을 지금 닦는 단계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가서 영어가 안 늘어요. 가서 영어만 할 것 같은데 왜 안 느냐? 대학원에서는 노트 테이킹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할 만하면 동시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영어랑은 완전 별개의 그냥 별도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스킬을 그냥 반복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영어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가 우리말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좀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대학원에서 사실상 없어요. 없어요. 대학원에 가서 뭘 하는지 대충 감이 안 오시겠지만 없어요. 네, 대학원에 가서 영어는 늘지 않아요. 언어 실력은 최대한 그 지금 단계에서 늘려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노트 없이 하는 순차가 어느 정도 잘 되어야 대학원에 갔을 때 이게 연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착륙은 아마 힘들 거예요. 네. 준비가 되는 상태가 오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통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메모리가 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 통역의 퍼포먼스가 자기 생각만큼 안 나오면. 근데 인간 뇌의 용량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해요. 진짜 훈련하면 도달할 수 있는 메모리 스팬이라는 건 거기서 거기예요. 정말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분 30초에서 진짜 잘 잡으면 2분. 네. 근데 대학원 가서 하는 건 뭐 4분, 5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시험에서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보거든요. 한영 영한 지문이. 그 정도는 그 훈련을 하면 노트 없이 어느 정도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기본적인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한국 외대 여기 아주 개략적으로 학교마다 제가 특징을 좀 적어놨어요. Short and straightforward라는 게 외대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대는 long, difficult 이게 좀 키워드가 되겠고, short speeches 이게 좀 서울 외대의 핵심이랄까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짧고요. 그리고 뉴스 articles를 많이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영 지문수 외대 같은 경우는 딱 한 개 봅니다. 1년 열심히 준비하시면 가서 전체 인터뷰 시간이 7분도 안 돼요. 그냥 딱 들어가서 아주 개략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시험 보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한 얘기는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진행 방식은 둘 중 하나인데 읽고 통역 또는 듣고 통역, 중택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읽고 통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걸 책상 위에 둬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종이를 하나 뒤집으시라. 그럼 뒤집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요. 소리내서 자기가 읽고 나서 다시 엎어놓고 그 기억나는 걸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변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듣고 통역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서 그 실제 시장에 나가서도 좀 더 relevant한 연습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여태까지 최근 한 2, 3년 정도는 계속 듣고 통역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도 이게 혼선이 너무 있어서 학생분들께서 이거 읽는 거 연습해야 되느냐, 듣고만 하면 안 되냐 해서 제가 학교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더니 당일날 가봐야 안다라는 이상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좀 약간 버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든 둘 다 랜덤으로 무조건 진행을 한다고 해서 진행을 실제로 하든 하시라, 이렇게 좀 학교 측에 강하게 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설명회 때 만약에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라도 이걸 꼭 바로 잡겠습니다. 아무튼 읽고 통역이 지금 몇 년간 계속 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시 전형에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남겨놓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고요. 자, 특징을 보면 1분 미만의 좀 짧고 쉬운 지문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대 시험을 보신 분들이 다 준비한 거에 비해서 되게 별거 없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문제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1차 에세이 시험 지나고 나면 보통 한 10월 셋째 주 토요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제 넷째 주와 11월 첫째 주 이렇게 2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차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통역 면접이 되겠는데요. 그 사이에 나오는 기사들을 싹싹 쓸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의 항상 거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YTN이라든지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주로 이런 언론에서 많은 그 발췌를 한 걸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좀 예민한 부분이라 선생님들이 복붙을 하진 않아요. 약간씩 각색을 하시거나 여러 언론사 거를 섞어서 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꼭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
그 주제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사성을 띠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좀 신경을 쓰시면 외대 한영 시험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기출 문제를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그냥 가져왔어요. 지금 뭐 이거를 우리가 뭐 통역 연습을 해보는 거는 뭐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정신 건강에 좀 나쁠 것 같고, 그냥 요 정도구나. 그냥 눈으로 좀 슬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대는 한영 지문수가 2개로 바뀌고요. 시험도 이틀에 걸쳐서 봅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진행은 하지만 한 사람당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틀에 나눠서 본다 뿐이죠. 자, 이대는 한 사람당 이틀씩 나와야 됩니다. 첫날 토요일 날 한영을 보고요. 일요일에 영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시험 진행 방식은 일단 한 지문 듣고 바로 통역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외대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지문 듣고 3개 질문에 답하면서 통역을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 텍스트를 3등분 했다고 할 때요. 거기에 지스트가 될 만한 내용을 질문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빨갛다. 뭐 빨간 걸 난 좋아한다. 그리고 밑에 빨간 거 말고 노란색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사과는 무슨 색인가요? 그죠? 화자는 무슨 색을 좋아하나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3등분을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한 앞에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그 덩어리를 통째로 뱉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위의 유형하고 이 밑의 유형의 차이는 아웃풋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뱉는 내용은 똑같지만 단 그 질문이 일종의 힌트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 조금 좀 트리거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과는 무슨 색인가요? 했을 때 빨강? 이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쟤 뭐지? 약간 이렇게 됩니다. 통역을 하러 오신 거니까 그 주변 내용을 전체를 다 통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난이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질문 길이는 일단 5개 만점이라고 하면 네, 5개. 가장 긴 편입니다. 전체 4개 대학원 중에서 영한, 한영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긴 편이고, 굳이 난이도를 따진다면 역시 한 5개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어렵게 안 내도 되는데 싶은 생각이 제 입장에서도 드는 그런 텍스트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 시험을 치를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하나, 둘, 셋, 넷 정도인데, 하나 왜 뺐느냐? 보통 이제 난이도를 보고요. 약간 반포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뺐습니다. 약간 이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가 없이 모든 사람이 통역 시험을 볼 수 있는 만큼 통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이대에. 물론 그렇다고 외대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통역이 뭐 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보다 나는 말하는 게 좋다, 말하는 게 좀 강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이대를 많이들 지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지원자 수가 외대보다는 적지만 수가 그래도 그 경쟁률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출 문제 딱 봐도 지금 word counts가 조금 더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한번 간단하게 지금 살짝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서울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외대는 역시 2개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고, 모든 지문을 다 듣고 영어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대는 듣거나 읽고 통역, 이대는 듣고 통역인데 2문제고 하나는 거기에 3가지로 나눠서 힌트를 준다. 자, 서울외대는 둘 다 그냥 듣고 통역, 단순해요. 자, 특징은 매우 특이한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short 그리고 speeches 이렇게 써놨는데, 그 speeches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reports도 나와요. 보고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서울외대가 이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할 때 우린 굉장히 실용적인 대학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통번역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시게 될 연설문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걸 그냥 아예 입학 시험에 내버려요. 그래서 좀 더 그 본인의 그 자기 대학원의 성격을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통역시 인테그리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통역시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거를 인테그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통역을 하다 보면 뭔가 막 계속 나오는데 되게 패러럴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맞나요? 원문이랑.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좀 감점이 커진다. 그 점을 서울외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보고서 하나 보고서가 아니라 연설문이군요. 연설문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그다음 이제 중앙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영 지문 1개, 깔끔하게 1개. 자, 그리고 이제 중대가 노트 테이킹을 하게 해준 적도 있고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해 입시 설명회 때 발표된 내용은 노트 테이킹을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시 확장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통역을 하는 걸 다 듣고요. 그다음 질문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사과는 빨갛다라고 했으면 이대는 사과는 무슨 색인가요?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중대는 필요시 확장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그 target language에서의 그 fluency를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좀 그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어떤 의사를 개진하는 능력을 봅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통역을 너무 잘해버렸다, 별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요. 350에서 한 400 음절, 글자 수 한 4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장 질문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는 개인 공부인데요. 제가 지금 이건 그냥 한영을 늘리는, 어떻게 보면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먼저 녹음을 하시고요. 그다음 녹음한 걸 들으세요. 녹음한 걸 들으실 때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좌절스럽더라도 이제 핸드폰을 집어 던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들어보면 막 수명이 막 단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막 정말 넌 누구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녹음하세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녹음은 해요. 그럼 막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뭐 001, 뭐 1000번 때까지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녹음하는 의미가 없고요. 본인이 본인을 들었을 때 들리는 단점이라면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자기의 이렇게 하고 남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 정말 나태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시고요. 그거를 들으시고 그다음 문제점을 정리하세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필러가 많다. 필러 words를 많이 쓴다. 적으시고요.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을 해보세요. 개선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답이 안 나올 때 저나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방법을 구하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 다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filler words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문장의 호흡을 좀 짧게 가야겠다. 나오기 전에 내가 문장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걸 다시 연습하고 그 다음 repeat number one. 그죠? 다시 듣고 문제점 확인하고 다시 연습하고요. 모국어가 영어든 한글이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공부 방법은. 왜냐하면 언어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통역 연습이지 어떤 언어가 특출나다고 해서 잘 되는 게 통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반복 연습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모색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듣고 하는 게 끝나셨으면 다음 단계는 이제 시역을 하시는 겁니다. 사이드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한과는 좀 다르게 영한은 안 들리는 분들, 뭐 기억을 떠나서 그냥 뭐래, 뭐 이렇게 하고 안 들리고 못 따라가는 경우, 그때는 시역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아닌 경우는 시역보다는 듣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한영은 그런데 좀 달라서 이 접근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하고 저도 학생 때 연습하고 했던 걸 다 총망라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역은 정말 중요해요. 시역.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 암기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시험 유형을 봤지만 어느 학교도 적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걸 다 싹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억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translate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랑 기억이 돼도 안 되는 거랑 그걸 내가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눈앞에 텍스트를 딱 놓고 ready go 했을 때 바로 따다다다다다다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항상 포켓 안에 쪽지 같은 것이나 뭐 이런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기다려야 될 일 있으면 바로 꺼내는 거죠. 바로 꺼내서 중얼중얼 계속 해보는 겁니다.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 좀 메모해 놓고 나중에 또 리서치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해서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전 이미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한영은 일취월장합니다. 이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한 달 내 결과가 안 보인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고쳐드릴게요. 근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대로 연습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막 구글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여태까지 살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써왔던 그런 표현들이나 어떤 문장 구조들을 다른 시각에서 봐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가장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제 peer 이렇게 pairup해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공부를 해보는 건데요. 일단 2인 1조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2인 1조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take turns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통역 연습을 하시는 거고 보통 통역 수업에서 이제 자료를 내어드릴 때 좀 여유분을 같이 드려요. 여유분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읽어주고 통역하고 읽어주고 통역하고 거기서 이제 좀 피드백을 주고요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원래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러면서 막 무슨 은둔자처럼 혼자 막 통역 연습하시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안 좋은 습관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도 갖고 있는 그 자기의 레이어를 벗기지 못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뭐 누가 파트너 같은 경우는 야 너 오늘 진짜 통역 구렸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나는 진짜 통역 구리진 않았던 것 같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누가 봐줘야 돼요. 꼭 반드시. 난 일주일에 그래도 3일은 혼자 할래. 그러면 4일이라도 하세요. 제발. 요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Q&A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정리를 할게요. 자료를 하나씩 드리는데 요거는 그냥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각 선생님별로 조금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일단 질문을 받으면서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어떤 그 패턴은 종합반 하나 하고 양 선생님 라이팅 심화 이제 입시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일단 출발 계속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1차 모의고사가 아마 3월부터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모의고사 준비할 분들 3월부터 그걸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스피킹이라든가 한영 영안에서 나눠서 또 단과로 수업을 듣죠. 그렇게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추운데 오셔서 감사하고 좋은 정보 받았기를 바랍니다. 수강 관련한 디테일한 정보는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돼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